안녕하십니까? 테크코리아 2022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비전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테크코리아 2022. 본 행사는 Meet Innovation Beyond Limits,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총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오늘은 반도체 주제로, 내일은 배터리와 소부장, 그리고 마지막 3일차인 모레는 디스플레이와 부품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수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행사 현장과 방송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테크코리아 2022 제1일차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주최기관인 전자신문 양승욱 대표님께서 개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양승욱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양승욱 사장입니다. 어제만 해도 이 태풍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껴가는 것 같아서 오늘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글로벌 테크 코리아 2022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자신문은 지난 2018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부품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3일에 걸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전문 컨퍼런스 테크위크를 개최했습니다. 아마 그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관련 업계로부터 이런 컨퍼런스가 있었구나 열띤 호응을 많이 얻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이제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참가 대상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칭 또한 테크위크에서 테크코리아로 변경해 진정한 글로벌 테크 전문 컨퍼런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같이 의미 있는 행사에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님, 그리고 많은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첫날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신유균 삼성전자 부사장님, 김종환 SK하이닉스 부사장님, 프라브라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수석 부사장님, 그 다음에 세사 바라다 라잔 램 리서치 수석 부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계속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강연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척 노력은 물론 누구도 가보지 않는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수많은 개발 과정을 견디고 인내해내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한국인 특유의 저력이 가장 유감없이 발휘된 분야가 저는 반도체로 대표되는 소부장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과 팬데믹 등 우리를 둘러싼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도 시장과 기술 주도권을 잃지 않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기에
차질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위기 그 너머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가 아닌 다음을 보려 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공급 부족 해결은 세계 공통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보다는 각 산업 주체의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한국 반도체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비대면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은 가열되고 있지만 친환경 미래 에너지 실현, 비대면 핵심 소통 통로로 새로운 기회 또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로 시선을 옮겨야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글로벌 테크 코리아 2022에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기술은 힘이 있습니다. 올해 테크 코리아 주제는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만나다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소부장 등 산업 현장에서 직면한 한계를 혁파할 수 있는 힘 있는 기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자신문은 4월 뒤에 창간 40주년을 맞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한다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전자산업의 발전과 한계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 소재, 부품 전문 언론으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글로벌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 여정에 테크 코리아가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테크 코리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성과 있는 2022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환영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환영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크 코리아 2022 첫 번째 강연은 미래를 위한 반도체 기술 혁신 Semiconductor Technology Innovation for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차세대 연구실장으로 계신 신유균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유균 부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반도체의 역할과 중요성, 미래를 대비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도전과 혁신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반도체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신유규 부사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반도체 차세대 연구실 신유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자신문 40주년, 창간 40주년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자로 나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그 미래를 위한 반도체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며 있어서 당면할 부딪힐 도전 과제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극복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술적 혁신 위에 여러 관련 분야의 협력이 이런 혁신을 좀 더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걸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만들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축적하고 교환하고 그럼으로써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인류가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말로서 정보를 교환하던 한계를 극복하였고,
15세기에는 대량 인쇄술을 발명해서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각종 전자기기가 개발되고, 이런 전자기기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축적이 드디어 현재 이르러서는 지식의 연결,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빅데이터의 생성,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이렇게 응용에 통해서 드디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런 IoT 디바이스들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킹, 각종 AI, VR 디바이스를 통한 메타버스 경험, 이런 AI를 통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일부는 벌써 우리 생활에 와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닥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의 발전, 기기들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한 많은 데이터의 생성,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때까지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들이 연결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디바이스들의 숫자는 10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이러한 디바이스의 증가에 의해서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2000년에는 10명당 1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했다고 하면 현재는 1명당 10개를 사용하게 되고 2030년이 되면 그 숫자는 급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연결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현재 97제타바이트, 2025년이 되면 그 2배가 됩니다. 1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1조 기가바이트는 MP3 곡 280조 곡을 저장할 수 있는 막대한 데이터 양입니다. 이런 데이터 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린 그 각종 기기들이 사람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이 어떤 걸 보고 듣고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그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모든 일을 기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센서에 의한 데이터의 게더링, 로직이나 SOC에 의한 계산이나 해석이나 제어, 메모리에 의한 기억, 그리고 각종 통신 반도체에 의한 그것들의 교환입니다. 이런 반도체를 통해서 기기들이 인간이 듣고 느끼고 계산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막대한 커넥션, 그리고 그 커넥션에 의한 정보의 대량 생산, 그걸 활용한 그 선순환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이 반도체의 이런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 나아가 우리 회사, 그 다음 우리 한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반도체에 의해서 발전해 왔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없이는 저런 기기들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그걸 통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기억하고 그걸 활용한 각종 응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반도체는 이러한 기기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2기가 디램, 2010년에 2기가 디램 비롯한 V낸드, CIS, 하이 덴시티 V낸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재까지의 정보 통신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준비해왔고, 앞으로 이 반도체는 값싸면서도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런 기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기의 발전과 반도체가 기여한 그 이면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크놀로지의 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이노베이션은 각종 재료를 에서의 이노베이션, 공정에서의 이노베이션, 구조에서의 이노베이션입니다. 잠시 살펴보면 비켓이라고 하는 DM 트랜지스터에서의 3차원 구조의 혁신이 고성능 D램을 만들었습니다. V낸드라고 하는 구조적인 혁신이 하이덴시티 V낸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EUV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혁신이 우리 반도체 패터닝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드디어 삼성 반도체는 MBC 팻이라고 하는 고유의 기술로 새로운 로직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구되는 하이 퍼포먼스 로우 코스트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 이상의, 과거에 우리가 이룬 것 이상의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맞이하고 있는 챌린지를, 도전 과제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리미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미테이션은 우리가 스스로 그 한계를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겁먹는 이런 표현이지만 저는 절대 리미테이션은 없습니다. 도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저희는 기술의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기억하는 것처럼 기기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D램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램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터와 트랜지스터의 발전에 따라서 D램은 그 사이즈를 줄여왔고 지난 10년 동안 한 20년 동안 10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거기에는 트랜지스터의 평면 트랜지스터를 3차원 트랜지스터로 만드는 혁신, 그리고 작은 면적에서 많은 전하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적인 캐패시터 혁신, 물질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더 이상의 스케일 다운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기술들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 과제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전 과제들은 작게 만들면서 생기는 캐패시터 용량의 한계, 작게 만들면서 생기는 트랜지스터 잠금 능력의 한계들이, 이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는 드디어 한계 도전에 봉착해 있고 그 해결의 방법으로 3가지 정도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물질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새로운 컨셉의 도입입니다. 구조의 혁신에 의해서 수평 방향의 스케일링 리밋을 극복하고 수평 방향으로 형성되었던 트랜지스터의 모양을 수직 방향으로 만들면서 그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잠금 역할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사용해서 그 누수 현상을, 리키지를 줄여서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D램의 구성 요소의 하나인 캐패시터를 없애는 D램을 만들어서 D램이 캐패시터의
용량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도전이, 이 혁신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은 이러한 기술의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는 우리 기억 장치 중에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D램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 용량이 되게 커야 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010년도의 초반 삼성전자는 V낸드라고 하는 획기적인 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플래시 메모리가 갖춰야 될 하이 덴시티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반 이래 층수의 획기적인 증가를 통해서 그 역할을 계속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층수의 증가는 4가지 정도의 도전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높은 층수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디폴 엣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층에서 층 간의 인터피어런스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이 층을 쌓으면서 생기는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높이 쌓으면서 생기는 커런트의 감소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극복은 D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와 물질과 새로운 개념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디폴 엣치의 도전 과제는 여러 번 엣치를 함으로써 멀티 스태킹을 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현존하는 최첨단 V낸드는 2번 스태킹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걸 계속 층수를 높여서 한계를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층간 간섭은 층간의 분리를 분명하게 해서 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층수를 쌓으면서 생기는 기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인 메탈 물질을 바꾸어서 그래서 응력이 낮은 물질을 도입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층수가 높아져서 커런트의 감소는 채널 물질의 모빌리티를 높여서 그 한계를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D램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래시에서도 현재까지 사용했던 차지 베이스드 V낸드에서 차지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V낸드를 도입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저희 도전 과제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뇌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제어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로직 테크놀로지는 그동안 플라나에서 하이케이 메달 게이트 이시기와 같은 물질 혁신을 통해서 그 사이즈를 줄여왔고 핀펫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서 더욱더 그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MBC 펫이라고 하는 채널의 네 면을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를 도입해서 그 사이즈 감소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이러한 구조적 혁신 기술을 드디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5나노에 비해서 파워, 성능,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3나노 MBC 펫을 만들었고 이것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사이즈 감소에 대한 도전 과제를 혁신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로직에서의 면적의 감소는 Y축에 해당되는 셀 하이트를 줄여야 되고 X축에 해당되는 게이트 랭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셀 하이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널 폭을 줄여야 되고
후속에 이어지는 백엔드에서의 메탈 피치를 줄여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사이즈 감소는 트랜지스터의 리키지 커런트 증가가 문제이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었던 N모스와 P모스를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서 면적의 감소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전면에만 있었던 인터커넥션을 웨이퍼 벽면에도 배치해서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리퀴지 문제는 새로운 채널 물질을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로직 제품의 사이즈는 감소하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기기가 원하는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사람이 보고 그걸 기억하고 느낄 때 보는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지난 20년간 한 10분의 1 정도의 사이즈 감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사이즈 감소를 위해서는 트랜지스터의 감소가 필요한데, 그 트랜지스터의 감소는 결국은 노이즈 증가에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CMOS 이미지 센서에서도 저희는 2스택의 제품을 3스택으로 만들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서는 그 성능의 요구를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는 물체를 찍었을 때 디스토션의 문제, 두 번째는 밝고 어두운 것을 동시에 찍을 때 이미지의 손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삼성전자는 픽셀 내에 D램에서 사용하는 캐패시터를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픽셀의 감소를 추구하겠습니다. 기억하는 메모리 중에 하나인 새로운 메모리인 M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램은 스위칭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그 혁신을 이루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드디어 2019년 28나노 M램을 세계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위칭의 혁신을 통해서 그 사이즈를 계속 줄여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고성능 고속의 M램, 또 한편으로는 고밀도의 M램, 한편으로는 새로운 응용처를 찾아서 유메모리인 M램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패키지는 지금까지 단순히 칩을 안전하게 기계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만으로 기기가 원하는 성능을 이루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드디어 패키지가 기기의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TSV 또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한 혁신을 이루었고, 이런 혁신을 통해서 실리콘이 이루지 못한 성능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앞으로는 훨씬 더 그 역할이 증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패키지는 칩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3D 2.5D의 패키지 기술, 그리고 이것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본딩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패키지도 실리콘과 못지않은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좀 긴 시간 동안 반도체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 겪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혁신은 어느 한 분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질, 구조를 제외한 프로세스, 이퀴먼트, 디자인, IP 모든 분야가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각종 도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디램은 메모리에서의 역할, 플래시는 플래시로서의 역할, 로직은 계산하고 해석하고 제어하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래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에는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는 반드시 그 미래를,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인 혁신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의 혁신은 어느 한 회사, 어느 한 집단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모든 분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소재, 설비, 부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연구소, 학교, 컨소시엄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된 분야들이 서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이런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같이 만들어 보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의 미래는 정말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디램의 기술적 한계가 멀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디램의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반도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 주기로 디램 한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캣을 도입하고 새로운 물질을 도입하고 이러면서 그 한계를 극복했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신기술을 통해서 그 한계를 미래에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답변하신 기술들을 어떻게 구현해서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도전 혁신 기술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런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서 아시는 것과 같이 4세대를 개발하고 있는 조직을 신설하였고, 또 얼마 전에 그 반도체가 시작된 기흥에 R&D 단지를 건설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 후원 동료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종합기술이 저희와 같이 소재와 구조 분야에서 같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재, 설비, 장비, 컨소시엄, 해외에 있는 학교, 대학교에, 국내에 있는 대학교 모든 반도체 관련 분야들이 저희의 함께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동반자들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면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차세대 연구실장 신유균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영준입니다. 테크코리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양승우 사장님을 포함한 전자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삼성전자 신유균 부사장님께도 높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말씀은 결국 기술의 현재는 있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우월성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특히 오늘부터 3일간 있는 여러 논의 분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높은 기술력이 전 세계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신문이 준비해 주시는 오늘의 이 자리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산업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좀 마련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업하고 같이 저희가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때 이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기업이 신속하게 투자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인력과 관련돼서 지속적인 부족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인력 양성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같이 마련한 바 있고, 또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와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팹리스 분야에 있어서의 우수한 팹리스 기업들을 양성할 수 있는 내용들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발표를 하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또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어떠한 방향을 정해놓고 기업하고 정부가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 정부에서도 오늘 이 테크코리아에서 논의할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전략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오늘 포럼 테크코리아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분야입니다. 지난 2, 3년간 저희가 소부장과 관련된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저희가 절감하고 있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이슈로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불안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진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소부장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책이 소부장이 대일본 중심의 100개에 해당되는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좀 운영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대세계로 그리고 세계에 대한 모든 어떤 중요한 품목들을 다 같이 좀 관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품목도 저희 그 기술도 한 100개에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품목으로 좀 확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또 법에서도 과거에는 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소부장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다면 앞으로는 법에서는 소부장 특별법을 좀 개정을 해서 범용적인 제품에 대한 수급 안정성까지도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 3일간의 그 테크코리아에서 이런
중요한 우리 첨단 산업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나눠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이러한 기업가하고 전문가분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깊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전자신문께 감사드리고 오늘 논의에 참여해 주시는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연은 The Role of Memory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ICT World라는 주제로 SK 하이닉스 디램 개발 김종환 부사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환 부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ICT 패러다임 변화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반도체 산업 대전환 방법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시대에 걸맞는 메모리 기술 혁신과 사업 전략도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종환 부사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SK 하이닉스 디램 개발 김종환입니다. 예, 오늘 저는 ICT 세상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메모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주제는 DT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입니다. 2000년 4월에 포브스에서 코로나 이후 세상을 예측한 내용인데요.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IoT, 빅데이터 기반의 원격 인터넷 환경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IoT 디바이스에 대한 서비스 구독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이제 AI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의 증가량,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의 증가량, 그리고 5G 데이터 유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왼쪽에 AI가 있고요. 오른쪽에 5G 통신이 있습니다. 이 AI와 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 카부터 스마트 시티까지의 다양한 스마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환경의 중심에는 결국은 빅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AI와 5G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최근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2030년까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트래픽 증가량은 2030년이 되면 30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제 빅데이터를 소비하는 곳이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텐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센서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한 대에서 하루 동안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이 4,000기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5G, AI,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향후 5년간 데이터 증가량이 대략 한 3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색 라인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사라지는 데이터들이 이제 포함된 건데 그 데이터들을 포함하면 데이터의 증가량은 가히 기하급수적이다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PC, 서버에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는 AI, 5G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이제 다양한 스마트 환경에서 그 역할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빅데이터가 우리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에너지 소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여지는 게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이 실제 인터넷
우리 인터넷 사용량의 한 80%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결국은 203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전기 소모의 4.1%가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되는데요. 우리가 비디오 스트리밍을 30분 동안 보는 게 1.6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자동차를 6.3km 달리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또한 굉장히 큰데요.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1조 킬로와트가 되고요. 이 값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의 4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라는 ESG는 앞으로 회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SK 6개 회사가 작년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리백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2050년도까지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겠다는 이제 아리백을 가입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탄소 넷제로를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메모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응용처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니즈가 있습니다. 이제 그 특성에 대한 요구치가 조금씩 다 다른데 이것들을 다 통합하면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세 개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용량, 그다음에 고속, 그리고 저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용량, 고속, 저전력을 구현하기 위한 메모리의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전 현상을 보면 왼쪽에 있는 디램의 경우는 슈링크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낸드의 경우는 스택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량, 고속, 저전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크놀로지 발전이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드램의 경우 또 마찬가지로 낸드의 경우 둘 다 매 테크가 개발될 때마다 전력이 10% 정도씩 절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뿐만 아니고 이제 제품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DDR2에서 DDR5로 넘어가면 전력 소모는 57%가 개선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의 경우 우리가 낸드 플래시 하드디스크를 SSD로 대체할 경우에 CSSD는 64%, ESSD는 79%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SSD로 대체했을 때 전력 소모 개선량은 급격히 크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하드디스크를 SSD로 대체했을 때 1년간 3TW를 개선할 수 있고요. DDR4를 DDR5로 변경했을 때 1년간 1TW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1년간 4TW의 전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HDD를 SSD로 대체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은 93%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양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HDD를 SSD로 2030년까지 다 대체한다고 했을 때 탄소 소비량은 4,100만 톤,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3.8조 달러에 이르는 가히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 전력을 개선하는 측면에서의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DR5입니다. DDR5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인텔과 AMD가 DDR5 CPU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DDR5는 스피드 측면에서 보면 3200Mbps에서 6400으로 2배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분량에 대한 대응 능력이 20배 증가해서 분량률을 20분의 1로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LPDDR5가 되겠습니다. LPDDR5도 자사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8,500 메가bps, 8.5 기가bps를 구현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LPDDR4에 대비해서 전력은 20%, 그다음에 스피드는 2배가 개선되는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방금 보셨는데 LPDDR2에서 LPDDR5로 넘어가면 전체 전력량은 75%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HBM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현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2E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HBM3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해 있는 상태입니다. HBM의 경우는 엔비디아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 기존 데이터 센터에 대비해서 공간은 25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원가는 10분의 1로 그리고 파워 소모는 20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소모와 원가를 급격히 개선할 수 있는 이런 HBM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융복합 메모리에 대한 솔루션들도 같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터인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울트라 로 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메모리,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최근에 인텔이 제시한 신규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아마 CXL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다양한 응용처뿐만 아니고 시장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SK 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그리고 약간 앞에 향후 5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10년 이후에 대한 준비도 이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준비가 같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환경들이 올 것이고 2030년 이후에 이 환경들이 급격히 아마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한 메모리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는 이제 폰 노이만 기반의 컴퓨팅 환경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폰 노이만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연산은 CPU가 하고 저장은 메모리는 기억은 디램이 하고 저장은 이제 낸드 또는 이제 HDD가 하는 이런 이제 폰 노이만 구조에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향후에 가고 있는 부분이 융복합 부분입니다. 융복합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HBM이라든지 이제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프로세싱 인 메모리, 컴퓨팅 인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CPU와 디램의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융복함이 될 거고 또한 디램과 낸드의 중간에는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는 또 융복합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뉴런픽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솔루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소모하는 전력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만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다 써도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부족한 환경이 올 거고 그 환경을 약간 늦췄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융복합 솔루션들을 통해서 낮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내에 우리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굉장히 챌린지들이 오는 환경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 완전 획기적인 메모리들 솔루션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그럼에 따라서 난이도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테크놀로지 관점에서의 난이도, 그다음에 프로덕티비티 관점에서의 난이도, 그리고 코스트 관점에서의 난이도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하나의 회사로만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ICT 세상 전체에서의 에코시스템 전체가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포함하여 서플라이어들, 그리고 학계와 정부, 그리고 커스터머까지가 혼연일체가 돼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만 미래에 다가올 이 모호한 환경들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 발표를 여기까지로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ICT 환경에서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오늘 전자신문에서 개최해 주신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자신문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온라인과 현장 플로에서 동시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강연자분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신 분. 네,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방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D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뭐 버티컬 D램이라든지 스택이라든지 페로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캐패시터리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에너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그 네 개를 전부 개발하고 이런 건 리소스가 많이 드는데 지금 부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D램의 구조, 어떤 D램으로 우리 학계나 이런 데서 좀 그 리소스를 집중해 주면 좋을지, 어떤 게 제일 가능성이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과연 그 CPU하고 QPU가 에너지적으로 퀀텀 컴퓨팅이 정말 에너지적으로 합당하게 가는 방향인지 그 두 개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테크놀로지 관점과 프로덕트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크놀로지 관점으로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D램은 슈링크, 낸드는 스택업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자체로 말씀드린 것처럼 D램에서의 슈링크, 낸드에서의 스택업이 한 테크 이루어질 때마다 전력 소모를 10%씩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슈링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택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고요. 어찌 보면 이제 챌린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10나노미터 언더의 D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챌린지는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투 트랙으로 결국은 D램도 3D D램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것과 더불어서 10나노 언더의 D램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스킴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뭐 학계하고의 노력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제 테크놀로지 쪽보다는 프로덕트 쪽에서의 학계와의 연계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AIM이라든지 또는 CXL 이런 쪽에서의 새로운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좀 초보라고 할까요? 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고 학계에서 오히려 더 잘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CXL, 특히나 이제 CXL에서의 학계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파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인간의 뇌만큼 아주 효율적인 컴퓨팅 디바이스는 없다라고 다들 아실 거고,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방법이 뉴로모픽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퀀텀 컴퓨팅이라는 관점보다는 뉴로모픽이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뉴로모픽을 구현하는데 학계를 포함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저는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플로에서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 의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SK 하이닉스 디램 개발 김종환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강연은 AI 시대의 PPACT 스케일링이라는 주제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반도체 사업총괄 프라브라자 수석 부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프라브라자 수석 부사장님의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한이 어려운 관계로 동영상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PPACT는 전력의 P, 성능의 P, 면적 A, 비용 C, 시장 출시 기간 T를 의미하는데요. 반도체 장비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신규 아키텍처 3차원 3D 구조, 재료와 칩 축소 방법, 이기종 설계와 통합을 위한 첨단 패키징을 담은 새로운 계획 플레이북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프라브라자 수석 부사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Hi, I'm Prabhu from Applied Materials. I'm excited to share our vision of PPACT scaling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of semiconductors. I will start with a brief overview of Applied Materials in Korea. Over the last 3 decades, we have built great partnership with leading semiconductor and display manufacturers. We have grown to over 2,000 employees, and we are actively engaged with university partnerships, venture investments, and community programs. And we have some exciting news. We are establishing a new R&D lab here in Korea. This will help accelerate innovation, increase technology collaboration with customers and the local semiconductor ecosystem. We can build a great future together. Semiconductor industry has grown in 4 waves of computing, with each wave adding nearly twice as much revenue as the previous one. From mainframe computing to PC to mobility, we are now in new artificial intelligence age that will see hundreds of billions of connected devices. The milestone in the chart show roughly the start time of each wave. In 2018, the AI era started as machines generated more data than human. We are in the early years of AI age, and I believe it's going to be the biggest wave by far. As an industry, there is a line of sight to $1 trillion market by 2030. A good way to visualize the AI age is to think of edge devices on one side and the cloud data centers on the other, connected by powerful 5G communications. At the edge, we are seeing tremendous amount of innovations, leading to more and more connected devices in different flavors. It is estimated that hundreds of billions of such devices will create a yottabyte of data per year by year 2030. That is 10 to the power of 24 bytes of data. The rapid adoption of 5G also means that it's faster and easier for data to move around. Data by itself is not very valuable without context, pattern detection, and prediction, and all that require AI. So we can think of the value of AI is in providing actionable insight. We believe this provides incredible value across industries, transforming them in this decade. Actionable insight is our approach using AI for solving the biggest problem for us and our customers. Edge innovations are driving rapid growth of new semiconductor devices. The smartphone wearable employ many different sensors for photography, 3D imaging, health, and biometrics. Seamless connectivity between them is made possible through Wi-Fi, Bluetooth, and NFC chips. Also,
the world of automobile is seeing a big changes with electrification and autonomous driving. Semiconductors are fundamentally enabling this transformation. These include power devices, image sensors, memory chips, and connectivity chips. Semiconductor content increases by as much as 4x in transition. Automotive will be a big growth segment for our industry. AI in the cloud is seeing multiple computing approaches to address the varying workloads. Common to them is the need to drive big computing increase for both inference and training, and the target improvement metrics are shown. Semiconductor innovations are enabling high performance compute. These include big AI chips for training, custom chip design for inference, high bandwidth DRAM memory, and high density NAND memory. We see a big demand increase for semiconductors as AI drives leading edge node adoption. An upcoming problem for the industry is a big increase in power consumption with AI. For edge intelligence, let's look at smart cameras as an example. For 500 million cameras that are deployed, we need energy equivalent of a new power plant in the United States to power them. Also, AI training is extremely energy intensive operation. In combination of training and inference, energy demand is expected to rise to 15% of global electricity by 2025. This is clearly unsustainable. We need fundamental improvements in power performance for semiconductors. Simultaneously, Moore's Law, our industry roadmap that drove computing power gains over the past 50 years, has slowed down. This brings new challenges for the industry that now stands ready for massive growth. The future shrink rate has slowed drastically in the recent past, and performance gains over time have also declined substantially to as low as 3% after 2018. Technology complexity, unfavorable cost economics, and time to market are the key challenges facing the industry. The current way of doing things will not extend, and a new industry playbook is needed. The new PPACT playbook is enabled by new materials, new architectures, new structures for 3D devices, new ways to shrink, and advanced packaging. And the letter T, arguably the most important to capture economic value, is about accelerating time to market. The foundation of the playbook is materials engineering. Let me start with the first element of the playbook, namely new materials. It's a whole new world of materials for the industry today. I would like to take some time to talk about how we think about the world of materials at Applied Materials. I will start with materials design, concept of materials as systems, co-optimized and integrated approaches, and new capabilities needed in materials processing. We see a massive growth in new materials that need to be designed in with suitable properties. This massive growth is across the spectrum of metals, semiconductors, and dielectrics. You can see the wide diversity of materials used. By design in, we look at atomic level structures, nanoscale properties, and combination of materials. What you see here is much more than what is in the periodic table. There are more than 9 types of silicon nitrides, 10 types of silicon oxides, and 6 types of carbon. And this complexity is set to expand to more materials in the future. Next, I will introduce the concept of materials as systems. To get the desired property, one material is often not good enough.
It's about shifting our thinking from one material to group of materials to get the desired properties. Often these materials are very thin and interfaces are thicker than materials itself. Understanding of group behavior to get desired property requires us to include interfaces and surfaces in our thinking. Consider how one material interacts with the neighboring materials. Take into account step-to-step interactions in before and after processing. Here we see an example of material system inside a transistor metal gate. About 6 to 7 ultra-thin materials in nanoscale work together for the desired properties. Multiple interfaces are engineered in high precision. The power of materials engineering can be leveraged to address device challenges. Here is one example with transistor leakage. As you know, transistor leakage impacts battery life. As device dimensions shrink, the leakage performance tends to get worse. Industry encountered this challenge previously, which was resolved with high K metal gate introduction at 45 nanometer node. With additional shrink to even smaller dimensions, we face the leakage problem again, and magnitude probably even bigger this time. Industry is struggling to address this challenge. At Applied Materials, we have developed a solution to reduce leakage using a new material system innovation. By engineering a few atomic layers of multiple materials and interfaces, we see a path to up to 1000x reduction in leakage. We are working with our customers in enabling their device roadmaps. Enabling material system requires us to go beyond the unit process and connect our capabilities together in new ways. We call this a solution, and there are two categories. Co-optimized process is about optimizing for process interactions between adjacent steps for the best PPACT value. Integrated tool is about building structures entirely in vacuum without any air brake. Here, many different technologies are mounted together in the same tool. Here is a slide that explains what you are about to see in the upcoming video. You see an integrated tool that provides a breakthrough of 60% reduction in tungsten contact resistance. This integrated Endura tool has many different technologies mounted together, such as surface treatment, PVD, and CVD, all under vacuum. The cartoon in the middle is the magnified image of a tungsten V-arc structure, and the 3 steps listed on the right show the process sequence happening inside the tool. We also need new capabilities in materials processing. In areas such as atomic layer processing, we need to think about assembly, disassembly, and modification atom by atom. In selective processing, it's about removing or depositing materials only on the materials you want and the only where you want inside the geometric structure. 3D processing capabilities in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s are increasing with migration to 3D devices. That's about new materials. Next, I will talk about the new structures and 3D approaches. 3D NAND is mainstream today, and the focus is on driving the roadmap forward. There are
new inflections on the horizon. Gate-all-around for advanced logic, 3D DRAM, and backside power rail. Gate-all-around device is the next major inflection in transistor structure after FinFET. It provides substantial PPACT improvement, up to 30% lower power and up to 15% higher speed. Backside power rail is an innovative 3D structure innovation. Power lines tend to be larger in size. By innovatively moving them to the backside of the wafer, we can aggressively shrink the cell size up to 33%. This also improves overall interconnect performance in lowered resistance and power losses. Applied Materials is developing products to drive this inflection with our expertise in metals, dielectrics, etch, and CMP processes. Next, I will talk about advanced packaging. Advanced packaging is a growth area that the industry is pursuing with multiple approaches. There are 3 common goals. First, creating more and shorter interconnects to reduce latency and power. Second is 3D stacking. By stacking devices, we can increase bandwidth, reduce power, and shrink area. This is now a strategic enabler for system integration and performance, and there are many recent examples. Here is a GPU where advanced packaging help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by 3 times and lower the power by 50%. Third is chiplets. It provides the ability to customize and use different building blocks to drive application-specific performance. It also enables smaller dies, improves yields. Advanced packaging is not a low-end technology and is becoming like front-end wiring process. Here is an example of advanced packaging structure. We can see the various building blocks of packaging that include substrate, interposers, through silicon via, and hybrid bonding. Together, these building blocks connect many different chips together to form a system. In summer 2020, we announced our new 10-year sustainability roadmap. We have a 1x, 100x, 10,000x framework which describes the relative magnitude of our impact. 1x is our operations and how we run our business. 100x is the industry impact including our customers and suppliers. And 10,000x is how our PPACT playbook can drive sustainability on a global scale. Since launching this initiative, the responses from our customers and partners have been tremendous. We are making strong progress against the challenging new goals and commitment we have set for ourselves.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we are on track to reduce Scope 1 and Scope 2 carbon emissions by 50% by 2030. We will transition to 100% renewable power in the US by 2022 and globally by 2030. We are reinforcing our culture of inclusion with following: commitment to greater transparency and clearer targets. And 2, comprehensive training to improve diversity and inclusion within our company. As an industry leader, we are working broadly across the ecosystem to make possible a better future for the society at large. Thank you. 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사업 총괄 프라브라자 수석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강연은 협업을 통한 기술 가속화,
Accelerating Technology Through Collaboration이라는 주제로 램 리서치 글로벌 R&D 랩 총괄 세샤 바라다라잔 수석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샤 바라다라잔 수석 부사장님 역시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한이 어려운 관계로 동영상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반도체 산업 혁신과 기술 복잡도, 시간, 비용, 증가와 변화 속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와 반도체 산업의 각종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 접근 방식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세샤 바라다라잔 수석 부사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 Sesha Varadarajan, Senior Vice President of Global Labs here at Lam Research. I'm delighted to participate as a keynote speaker at the Tech Korea 2022 under the theme of Meet the Innovation Beyond Limits. Thanks to ET News for inviting me, and congratulations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T News. The title of my talk is Accelerating Technology Through Collaboration, and I'll go through why collaboration is so important in industry and how Lam Research addresses collaboration. If we step back and look at the history and pace of innovation, you can clearly see it has been extraordinary. The rate at which technology advancements have occurred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the recent past. While once it took hundreds of years for innovations to spread across the globe, today it's taking less than a decade, perhaps even less. It's not just the speed. The scope of the impact of these innovations are stunning. In the last 20 years alone, humans have relearned what it means to work, where it is to live, how we learn, and how we connect with the rest of the world. It's no secret the big part of why this is happening is tied to the semiconductors. From the first chip more than 70 years ago to today's advanced chips that have tens of billions of transistors in them, the pace of innovation has been relentless. In turn, this has unleashed amazing era of innovation for mankind. Semiconductors are creating new technologies capabilities that were previously unimaginable. And if we look into our future, we continue to expect semiconductors to be the answer, creating more sustainable agricultural that will feed the world's population as the planet is warming, developing self-driving vehicles that enhance safety and reduce traffic, allowing us to see into distant galaxies, breaking down communication barriers. What is common among all these challenges facing the world is the solution for that is through the continued innovation of present and futur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ile we are certain semiconductors will be at the foundation of these future innovations, it does not mean it happens automatically. There are many challenges that face this industry. We all need to work together to solve those challenges. Just take a quick look at some of the challenges fac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So a few view graphs that summarize the increased number of process steps in foundry and logic, going from advanced nodes where the intensity of number of process steps is very high to going back 10, 20 years ago where we needed only half the number of process steps to make the chips. Or looking at the cycle time in which new nodes are released, with the number of process steps increasing, the amount of time it takes in R&D to develop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y is also taking more time. And all of this also has a cost impact. If you look at the relative cost for a wafer of silicon, it has been increasing monotonously over the last 2 decades. How do we fix all these challenges? These cannot be solved by just one company. It's going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bend these curves. And that approach is centered on collaboration across the whole ecosystem to overcome these barriers. At Lam, we know the value of collaboration, and it starts with architecting your business processes to help leverage the value of collaboration. Firstly, we want to be close to our customers.
One way we are doing this is to put our technology centers close to our customers. A great example of this is our newly opened Korea Technology Center, our state-of-the-art R&D center that's next to some of our largest customers in the midst of one of the most vibrant ecosystems in the world. Let's take a quick look at our KTC. The Technology Center enables accelerated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technology through proximity to customers and access to best-in-class talent. Located at the heart of Korea's K-Belt, the state-of-the-art facility includes some of the most advanced etch and deposition products, showcasing our technologies for both memory and logic applications. We've already onboarded 100 employees, with the vast majority of them being highly skilled technical positions to kickstart this R&D. The team has the same capability as the global labs we have elsewhere, ensuring a very rapid pace of innovation for our customers. By locating our technical team closer to customers and providing them with our most advanced tools, we significantly shorten the time frame for critical experiments and development projects.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wafers need to be transferred back and forth to customer fabrication centers from our laboratories. Customers will also be able to access a larger number of technical experts to collaborate and have real-time discussions. By working side by side, we feel we can overcome some of the challenges facing our semiconductor industry. It's not just about working with the customers. By locating our center in the midst of the K-Belt, we also have an opportunity to leverage the entire ecosystem. Research institutes, local suppliers, universities, all of these will benefit, and in turn, we will benefit from the speed of innovation from that. Beyond KTC, Lam is also strengthening our global footprint of R&D networks. We have made investments in each and every one of our R&D labs worldwide, in US, in Europe, in Asia. These lab investments taken together play an incredible role in our approach to collaborate to solve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problems fac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Our mission here at Lam is to drive the semiconductor breakthroughs that define the next generation. Collaboration is the foundation on which we do that.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breakthroughs that we are focused on here at Lam. Whenever this industry is faced a scaling wall, we have responded by enabling new architectures to work around these scaling limits. The best example, of course, is the adoption of FinFET architectures and logic and the movement to 3D NAND, vertically stacked NAND memory. In the coming years, we are going to witness even more changes of significant magnitude that enable us to overcome cost and speed challenges. Logic devices are going to go to 3D architectures, and DRAM is not going to be far beyond that transition from an architecture, both in terms of the design and also the materials used to enable that design. First, let's start with 3D NAND. Of course, everybody is aware the 3D NAND transition happened more than a decade ago and has been one of the great success stories for our industry. Lowers the cost, improved performance, continue to expand the market for the greater benefit of all. As the 3D NAND devices continue scaling, we've already reached almost 200 pairs, and we are now going to strive to achieve more than 300 pairs. This amount of stacking is going to require multiple process innovations. One innovation is to process in multiple passes in groups of 100 more levels that lets us optimize certain process sequences. This increased vertical stacking means we are able to stuff more bits per unit area, increasing the storage capacity of the devices we offer to our consumers. Enabling higher level of stacking in 3D NAND means innovating continuously on how we do hole etch. More than anything else, memory hole etch capability defines 3D NAND roadmap. Aspect ratios
which is effectively a definition of the depth versus width, is approaching 101. Imagine looking from a 70-story building down the elevator shaft. That's effectively what our etcher sees when we deploy the etcher to etch a memory hole. To etch a hole straight down requires not just the capabilities in etcher, it also means optimal masks. It also means mold stacks that are deposited with unique characteristics. It also means having novel wet clean processes to integrate all these steps. And all of this has to be controlled at a very precise level. The reality of memory hole etch today is the lateral fidelity that we need is in the angstrom level, while the depth that we have to reach is in the micron level. Literally, this means 4 orders of magnitude of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idewall and the depth. A level of differentiation unheard of even 10 years ago. Turning to logic devices, we are at the back end of the FinFET era. A simple architecture of how the FinFET looks is shown here on the left side. And what the industry is working towards is to move to a new architecture called Gate-All-Around. It's very simply cutting these stacks of transistors in the same footprint. Effectively, we are increasing the bit density without taking more footprint. This transition calls for a number of new innovations in terms of how to deposit these stacks, how to etch these stacks, how to selectively separate these wires. And all of that is areas of active research in the industry and within Lam as well. Looking beyond Gate-All-Around, the pace at which the transistor keeps getting innovated on is relentless. After Gate-All-Around, there is going to be fork sheet adoption. Beyond that, the industry is envisioning adoption of CFET monolithic architectures. With these continuous transistor architecture improvements, we see a clear path for the next 15 years of continued scaling in logic. We already talked about NAND going vertical. We talked about logic also moving vertical. So clearly DRAM is not going to be far behind. At Lam, our view is that by the end of this decade, DRAM 2D scaling will also reach a limit at which 3D NAND scaling will become important for DRAM. The continued scaling of the DRAM industry is also critical for our overall consumer market to keep expanding. We are collaborating with DRAM makers to enable 3D DRAM as we have successfully done for 3D NAND. With 3D DRAM, as in 3D NAND, lateral dimensions become relaxed and bit density is defined by the vertical dimension. Where there are similarities in stack formation and deep etch, we bring considerable expertise from 3D NAND. For new challenges in gate formation within the stack, we are applying our capabilities developed in 3D devices beyond NAND, in logic, for example, or in many cases, brand new technologies that are being developed just for 3D DRAM. Realizing all these device transitions, whether it's NAND or in logic or DRAM, requires process and equipment breakthroughs that go hand in hand with these architecture changes. I'm going to speak to a few of them that we are working on here at Lam. Let's begin with a technology which is very much in the news nowadays, EUV patterning. EUV lithography is a critical technology that allows semiconductor manufacturers to create extremely small features. Very simplistically, the EUV source is used to expose a layer of photoresist which has been spun wet onto the wafer surface. This concept of a wet resist has been in use for many decades and far precedes the EUV. While it has been admirable in its scaling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it is reaching certain limits when it comes to pattern collapse and also resolution. Overall, when you look at the trade-off between cost, yield, and resolution, the optimal process space in which wet resist can function is getting ever smaller. Our transformational solution here is to replace the wet spin-on process with a highly controlled dry deposition technique. This innovation opens the door to materials optimization, which increases EUV photon absorption efficiency. By innovating at the material level, we are able to address EUV lithography's biggest challenge, enabling cost-effective scaling for advanced memory and logic. Dry processes are inherently more efficient. Our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5 to 10x reduction in raw material by switch to the dry resist approach. It also comes with almost 2x energy reduction per wafer. Both of these are extremely important as sustainability becomes very important to our industry and its future. And as the industry commits to carbon net zero across the board, these types of transformations are going to be essential in its adoption. Another area driving new capabilities is the need for atomic layer interface management. The critical layers in a 2 nanometer gate-all-around logic device or a 3D DRAM structure might consist of only 20 atomic layers, maybe even lesser. If you remove or damage one layer unintentionally, you could represent 5 or more % of the total material available. At the atomic scale, the margin of error is incredibly small, and this level of control means new technologies are needed. An innovative new etch feature called selective etch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drive these roadmaps. In logic gate-all-around structures, we are removing the silicon germanium layer without affecting the silicon nanosheets. The uniformity of etch from top to bottom is key. The selectivity between silicon and silicon germanium is key. Selective etch will also be important as planar DRAM shifts to vertical structures, and this can happen only with the lateral removal of some materials but not others. Also driving innovation at an atomic level is the need for higher performance from a contact resistance point. In just one logic example, as you shrink the devices laterally, the fraction of the overall resistance that's represented by the contact constantly increases. So transistor performance may improve because you shrunk the device, but the contact resistance gets worse. This inhibits the designer from exploiting the true potential of the shrink. To solve this, new metal deposition techniques are needed. Today, metal fill relies on traditional liner barrier approach. There is simply not enough space to have so many layers in there. And of course, NAND and DRAM structures also face similar issues. We believe the breakthrough is to use atomic layer deposition. Using an enhanced ALD process we have developed, a barrierless low resistance gap fill process can be delivered. This maximizes the cross-section for the conducting material. Effectively, what that means is the contact resistance comes down. Plus, you get all the benefits of ALD, extremely precise, controllable, allowing the chip makers to reduce variability die to die and wafer to wafer. Our ALD solutions are built on unique cluster multi-station architectures, and this is designed to deliver high productivity in volume manufacturing. I want to switch gears now from the lab to the fab. Developing all these technologies is only one half of what we do. We also focus on delivering this technology to the customers at the factory. By the end of the year, we have increased our manufacturing footprint globally by more than 100% in the last 5 years.
to ensure resiliency, which is an extremely important challenge fac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we have expanded our manufacturing footprint globally. We've also focused a lot in adding enough capacity to meet today's demand and also flexibility to react to additional opportunities as and when they come. A significant portion of that expansion came right here in Korea. Just last year, we've added 3 factories and 2 remote warehouses, all in Gyeonggi-dae province in Korea. Our clean room is designed for flexibility in assembling various products and allows scalability to meet fluctuating demand of different product lines. Thanks to the dedication of our workforce in Korea, despite COVID, supply chain shortages, transportation disruption, our factory has ramped and delivered over 9,000 tool shipments in July 2022. It's not just about delivering tools to the manufacturing. We are also focused on ensuring more value can be extracted from these machines. Lam has been investing extensively in R&D to enable a unique equipment intelligence capability. Equipment intelligence means tools that are self-aware, self-maintaining, and adaptive. A tool that meets these criteria lets our customers get the highest yield out of every tool in every fab. A great example of the equipment intelligence capability is our Sensei platform. It's our newest edge platform. With hundreds of sensors, the self-aware Sensei platform enables chip makers to capture and analyze data, identify patterns and trends, and specify actions for improvement. It also features autonomous calibration and maintenance capabilities that reduce downtime and labor costs and delive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at allow our tool to self-adapt to minimize process variations and maximize wafer output. We are proud that Korea was one of the earliest adopters of our Sensei platform. I want to finish my talk having illustrated the impact and importanc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s also clear because of that, we are all here today focused on how we can continue to accelerate that device roadmap in the future. Our belief is by working together, we can provide the breakthrough solutions that are smaller, faster, and smarter for the future. This will enable every person and everyone connected with this industry to do more than we ever imagined possibl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전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점심시간을 갖겠는데요. 점심시간 후 1시 20분부터 강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을 가지고 오신 참석자분들은 등록대 주차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